네, 안녕하세요. 희소샘플러스 장세연입니다. 저는 현재 희소에서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입시 지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희소에서 청소년 상담사 3급 과정을 새롭게 런칭하면서 제가 이 강의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이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인지,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내가 이후에 이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먼저 준비했고요. 바로 한번 목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원에 다니면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2급을 취득을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목차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부터 해서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 자격, 그리고 필기시험과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청소년 상담사는 자격증이 1급, 2급, 3급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급별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셨을 때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관련해서요. 저에게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소개인데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이라고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격시험은 필기시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과 면접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나신 이후에 바로 자격증을 부여하느냐, 그게 아니라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제와 연수를 100시간 이상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가끔씩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라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요. 우리가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응시 자격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1급, 2급, 그리고 3급까지 제가 내용을 준비해 오기는 했지만 지금 실제로 희소에서 런칭하는 강의가 3급이기 때문에 3급에 해당되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상담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이나 아니면 그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그런 시설에서의 상담 관련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은 이 청소년 상담사 3급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전문학사로 상담 관련 분야를 취득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상담 실무 경력을 2년 이상 쌓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은 바로 취득을 또 준비하실 수 있지만, 전문대학을 나오셨는데 내가 청소년 상담 또는 상담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 학사를 취득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응시 자격이 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전문 학사를 취득하고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되시면 또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1번에서 얘기한 것과의 차이는, 이거는 상담 관련된 분야에서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 건 아니지만 내가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상담 관련된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다. 그러면 또 이걸 취득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자,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상담 관련된 전문 학사를 딴 것은 아니지만 뭐 다른 어떤 타과 전공이신 분들 중에서 전문 학사 학위가 있는데 내가 상담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또 따실 수 있는 거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상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도 이제 응시 자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 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내용들은요, 이제 여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상담사 필기시험과 면접인데요. 자, 청소년 상담사 3급 같은 경우는 시험 과목이 총 6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필수 과목으로는 5과목이 있는데 발달심리, 그리고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 측정 및 평가, 그리고 상담이론, 학습이론 이렇게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수 과목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요. 청소년 이해론이나 청소년 수련활동론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당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외워서 뭔가 쓰는 그런 시험이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 부담은 덜하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목이 많기 때문에 당장 막 하루 이틀 공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에는 상담 관련된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으세요. 자, 시험 시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1교시는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총 100분간 진행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필수 과목에서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 이론까지 4과목을 1교시에 진행을 하게 되세요. 그리고 2교시 때는 학습이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필수 과목이 5개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을 2교시로 넘겨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청소년 이해론이나 청소년 수련활동론 중에서 한 가지 택일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과목이 2과목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100분의 절반인 50분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12시 30분까지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격 기준은요. 보시면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씩은 받아주셔야 돼요. 40점이 안 되시면 과락으로 내가 다른 모든 과목을 100점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이 만약에 36점이다. 한 과목이 32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과목별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나서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위원 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면접위원의 가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해서 1점으로 평정한 때 이거는 사실 거의 점수를 안 주는 거랑 다름없죠. 그래서 이제 점수가 1점으로 평정했을 때는 이제 평정 점수 합계와 관련 없이 불합격 처리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1점을 받을 확률은 가서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거나 아니면 면접위원 앞에서 굉장히 불손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받는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청소년 상담사의 급별 역할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청소년 상담 전체를 다 주도하고 총괄하는 그런 지도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급은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2급이라고 해서 뭐 꼭 이제 이런 일만 하고 3급이라고 해서 꼭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뭐 이제 이쪽에 관리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는 이제 급수를 1, 2, 3급으로 따로 나누어 놓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렇게 지침을 정하고는 있는데 사실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 2급 자격증, 그러니까 뭐 1급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는
분들은 전부 다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같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 상담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수행, 그리고 어떤 이제 집단 상담의 공동 지도자 업무 수행, 뭐 매체 상담, 심리 검사, 그리고 청소년 상담 관련 의뢰 체계를 활용하고 이 청소년 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복지 향상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종 이제 기관들에서 이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자격증을 따서 어디에 활용하는가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도 상이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말고 다른 추가 자격증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일하시는 곳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연수를 진행하는 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라는 곳에서도요, 채용 공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거기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그 채용 공고는 거의 다 여기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선발도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 청소년 지원센터나 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사회복지관, 청소년 쉼터, 그리고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 업무 지원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곳들만 꼭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상담 관련된 여러 사설 기관이나 센터에서도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급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격증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전문 상담 교사라든지 뭐 또는 이제 학회 자격증, 전문 상담사나 또는 상담 심리사 자격증과 같은 것들, 그리고 또는 이제 임상 심리사, 이런 자격증을 또 추가로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이 자격증을 더 광범위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응시 자격에서의 상담 관련 학과란, 자,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나온 학과에 이름에 상담만 들어가면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상담 관련 학과는 여기에 해당하는 학과들로 좀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청소년학,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렇게 이제 있는 학과들이 대체로 상담 관련 학과고요. 자,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학과 커리큘럼이 이제 필수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학과 이름은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상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학과에서 열심히 배운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요, 내가 들었던 과목들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지금 이런 과목들 중에서 4과목 이상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받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과목 중에서 한 6과목은 들었다라고 하시면 그걸 가지고 상담 관련 학과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졸업한 학과가 여기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과 커리큘럼 확인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응시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응시에 대한 나이 제한을 여쭤보세요. 자, 선생님들 제가 그 교육대학원 입시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은 나이 제한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분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문성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못하는 일이 많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는 특히나 이제 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이제 하는 경험들이 그 깊이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이라고 하는 직업군은 아무래도 나이 제한
있어서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좀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덜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청소년 상담사는 어쨌든 간에 청소년을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 자격증 이런 것들은 미성년자도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은 아까 응시 자격에도 보셨겠지만 학사나 전문학사 또는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이 되셔야만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시험은 연간 몇 회 시행되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연간 1회 시행됩니다. 우리가 사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은 이제 막 2번, 3번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뭐 어떤 이제 그 비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험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청소년 상담사 시험도 연간 1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이 보통 가을에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면접까지 보시면 그 다음 연도에 연수까지 하셨을 때 자격증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시험 치고 면접 보고 바로 자격증 탁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생각보다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좀 시간을 연수까지 다 이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넉넉하게 잡으실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증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건데요. 먼저 필기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면접을 응시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응시 서류 심사를 하고 나면 자격 연수, 아까 말씀드린 100시간. 이 100시간은 연수만 100시간이 아니고요. 이러닝 과제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과제라든지 또는 내가 이제 화상으로 듣는 연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100시간의 연수를 들으셔야만 자격증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제게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시험의 난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개인차가 있기는 하죠. 그치만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막 상대평가여가지고 뭐 상위 몇 %만 취득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이건 그렇지 않고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목별로 과락 40점 이제 밑으로 점수를 받지 않으면서 평균 60점 이상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취득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자, 자격 연수는 언제까지 이수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요. 저는 필기시험과 실기 연수까지 필기시험과 면접까지 다 합격했는데 연수만 받으면 자격증이 나오는데 직장 병행 중이라서 연수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또는 연수를 바로는 좀 못 받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연수 받는 기간이 막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최종 합격한 연도에 연수를 안 받으면 이게 합격이 취소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선생님들께서 조금 연수를 충분히 시간 내서 받으실 수 있는 해에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이 연수에 대한 질문들을 가끔씩 저한테 하시는데요. 연수가 조금 그냥 켜놓고 딴 거 하고 회사에 나가서 그냥 이제 뭐 트로만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청소년 상담사 연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집에서 이제 여기 연수 과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자리를 비운다든지 또는 이제 중간중간에 소그룹 미팅 이런 거 열어주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없거나 이러면 중간중간 막 전화 오고 연락 오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지금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막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셔서 대충 틀어놓고 그냥 내 할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는 좀 꼼꼼하게 받으셔야만 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수 과제와 일러닝 연수 45시간 그리고 집합 연수 56시간을 모두 이수하시면 이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 연수는요, 매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올해 합격한 사람들만 이 연수를 듣는 구조가 아니라
이전에 누적되어 있었던 인원들 중에서도 나 올해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회차별로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수 신청도 생각보다 좀 되게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연수 이수하실 때 되게 이제 쉽게 그냥 내가 듣고 싶을 때 언제든 아무렇게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대충 설렁설렁 들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어쨌든 간에 내가 신청하려고 할 때 신청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클릭을 하셔야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수강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연수는 내가 확실히 시간을 내서 들을 수 있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때,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들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오리엔테이션 내용으로 간략하게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청소년 상담사 과목 5과목 하나씩 천천히 공부하면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